안녕하세요. 뇌과학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뉴로네비의 정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억력의 핵심,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해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해마가 우리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된다는 사실 아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후기를 봤는데 이 집은 정말 맛있다. 가격도 저렴하고 라떼도 맛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좋은 카페를 한번 찾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이때 작동하는 게 해마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달성하는데 어느 경로를 타고 갈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탐색하는 일도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딜 것일까 하고 생각하고 그 경로를 택하는 것도 그런 영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면서 이게 우리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경로를 탐색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해마는 변형계에 속하는 영역으로 공간 인지 능력과 기억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해마가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대표적 증명이 바로 런던의 택시기사에 관한 연구인데요. 일단 런던은 복잡하기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당시 논문에 보면 2011년도에 나왔는데 체링 크로스라는 기차역을 중심으로 10km가량의 둘레를 보면 그 공간에만 25,000개나 있는 도로가 있다고 발견했어요. 그리고 런던에서 택시기사가 되고 싶다 하면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복잡한 지리를 다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길치로서는 절대 택시기사가 못 될 것 같은데, 이걸 다 하나하나 외우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3, 4년이나 걸린다고 해요. 이 연구 실험을 위해서 택시기사가 시험을 공부하는데 그 시작한 기점부터,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뒤, 3, 4년 뒤에 다시 또 데려와서, 영상검사를 했는 결과, 시험에 합격하신 택시기사분들은 그 후반부 해마가, 양쪽에서 그 회색질 부피가 엄청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신기한 거는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은 변화가 없었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나이, 지능, 공부한 데 들인 시간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해마가 구조적으로 변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길을 찾는 능력이 해마와 성장과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1971년 영국의 존 오키프라는 뇌과학자는 장소 뉴런이라는 거를 해마에서 처음 발견했어요. 이건 쥐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인데요. 장소 뉴런이 뭐라면 우리가 특정 장소를 반복적으로 가게 되면 그 장소에서만 유난히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장소를 대표하는 장소 뉴런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쥐에서 나왔는데 나중에는 벌, 원숭이, 새, 인간에게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마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쓰는 공통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과학자들은 이 해마와 장소 뉴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특정 공간이나 장소를 기억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특히 보상이 있는 곳에서 장소 뉴런이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점은 되게 흥미롭죠. 반복 학습을 통해서 동물이 여길 가면 먹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까지 하게 되면 그만큼 해마는 거기 장소를 대표하는 장소 뉴런이 더 많아지고 더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보상이 없는 데에서 이 장소 뉴런들을 자극하면 동물들은 보상을 기대하듯 그렇게 기대하는 행동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장소 뉴런은 우리 행동에도 직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의미예요. 흔히 우리가 머릿속에 지도를 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개념은 1948년 장소 뉴런이 발견되기도 전에도 나왔던 개념인데요. 바로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톨만에 의한 개념입니다. 인지지도라고 말을 했는데요. 인지지도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에 주는 자극에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유의미하고 좋은 정보를 가져다는 것만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이걸 정리하고 저장하는 그런 지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톨맨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지도의 폭이 넓을수록 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에서는 쥐가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긴 통로를 지나 먹이가 있는 G까지 가는 그런 과제였어요. 쥐는 이 과제를 하루에 3번씩 4일 동안 반복하니까
그 결과 A에서 망설임 없이 바로 먹이 장소를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근데 5일째 되는 날에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똑같은 A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B를 지나 C로 가는데 그 통로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경로가 생겨난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통로가 막히자 쥐는 새로운 길을 신중하게 탐색하게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경로를 선택하시겠어요? 만약 쥐가 이 경로를 따라가면 여기에 먹이가 있다 이 식의 반응, 어떻게 보면 자극과 반응 이 관계만 생각했다면 아마 기존 경로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9번이나 10번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압도적으로 6번을 선택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경로는 자기가 알고 있던 먹이 장소와 그냥 10cm가량 굉장히 초근접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쥐는 단순히 가봤던 경로만은 기억하고 인지지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큰 폭넓은 방 전체를 상상해서 그걸 인지지도에 넣었다는 겁니다. 아, 여기 방향이 먹이 방향이다 하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인지지도를 형성하는 증명적인 근거가 되죠. 제가 톨만의 글을 박사과정 들어가서 1학년 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왜냐면 과학자가 그냥 실험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 그 실험 결과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비판, 통찰 이런 것까지 한 분이시거든요. 톨맨은 인지지도가 좁아질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3가지 요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퇴행, 고착, 그리고 남탓. 첫 번째 퇴행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그걸 성숙한 어른으로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린이처럼 정서적인 미숙한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약간 퇴보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착인데 고착은 어떻게 보면 집착으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기존의 좁은 경로 또는 좁은 인지지도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 정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꽂혀서 더 큰 인지도를 만들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 탓은 제가 남 탓이라고 부르는 건데 톨맨은 좀 더 고급스럽게 타 집단에 대한 공격성 전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원인을 나로부터 먼저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탓부수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타 집단을 공격하고 그 타 집단에 대한 적대감, 멸시 이런 걸로 표출하면서 자기는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면서 어떻게 톨만이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지주나 남부의 경제체제, 북부자본가 등 좌절의 진정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남부 백인들은 그 공격성을 흑인이라는 편리한 외집단으로 전이시킨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냉철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격렬한 동기와 강렬한 좌절감에 휘말려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결국 절망적으로 위험한 외부인 혐오에 빠진다. 이 전이된 혐오가 표출되는 방식은 소수자 차별에서부터 전 세계적 대전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말이 1948년도에 나왔던 논문에 나왔던 말인데 지금 2025년이니까 무려 77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삶에 여전히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가 실패했을 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해결책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미성숙하고 되게 우리 사이에서 좀 많이 배워야 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톨면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을 마치 친절한 실험자가 쥐를 다루듯이 인간 세계라는 거대한 신이 부여한 미로에 놓을 때마다 적당한 동기부여와 불필요한 좌절감을 없애는 최적의 조건 하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지 허락받을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고 허락받는 한 희망의 근거는 생기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절한 동기부여와 희망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지지도를 형성할 때 우리가 목표를 정확히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드는 시간과 노력, 행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할 때 해마를 기반해서 우리 미래로 나아가는데 큰 인지지도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불투명한 미래를 나아가는 우리 리더들, 지금 차세대 리더들 있죠?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너그럽게 아량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내 목표에 눈을 떼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리더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목표 달성 인지지도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재 있는 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내가 지금 원하고 가고자 하는 길은 어딘가, 그 삶의 방향성을 찾는데 되게 폭넓은 인지지도를 그리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방향과 가까워진 행동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고찰을 내면의 고찰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표 인지지도를 위해서 제안하는 첫 번째 방식은 이 네 가지입니다. Must have, one more, one less, never want. 이 네 가지를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건데요. 첫 번째 must have는 내가 진짜 필요한 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내 삶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정말 필요한 정말 원하는, 정말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뭔지, 그런 사물, 인간관계, 행동 이런 것들을 모두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 one more. 내 삶에 좀만 더 있었으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나는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만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원하는 건 무조건 적어보세요. one less는 내 삶에 좀 더 덜 있었으면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never want. 내가 정말 원하지 않은 거. 내 삶에 삭제, 없어져야 될 것들. 안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서 나는 현재 어디 위치에 있고 그걸 스캔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깝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다져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건,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오늘의 한 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우리 댓글에 한번 밑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17년째 살고 있어요. 가족분들 다 한국에 계시는데 정말 혼자 이렇게 남아있어서 한국말을 좀 많이 사용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많이 저를 알리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한번 형성해보자 하면서 더욱더 폭넓은 인지도를 형성하려고 이 유튜브를 개설했거든요. 한국말을 자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잖아요. 유튜브도 참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제가 또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더욱더 많은 한국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 많은 분들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비디오로 다음 기회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